월드 프로퍼티 저널이라는 곳에서 CBRE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지난 주말에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올해 그 헬스케어 부동산 쪽에 250억 달러가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가 투자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기관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스케어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헬스케어 부동산들에 투자하는 것이 왜 이 투자가 이쪽에 몰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그 상업용 부동산 전문 패널로 저희가 항상 출연하고 있는 안드라스 윤 대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월드 프로퍼티 저널이라는 데 보니까요, 한 보건산업 쪽에만 290억 달러가 투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도 보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나 보죠. 우리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하면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테넌트가 누구인지, 예, 그러니까 이런 헬스케어 테넌트들이 매우 솔리드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투자의 바람이 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 메디컬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윤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네. 실제로 이게 필드에서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이 있나요? 저희 볼 때는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머뭇거리기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오피스 운영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익숙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오피스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빌딩들 그리고 한 몇백 개씩 오피스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아마 이미지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뭐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해 볼 필요도 없이 수개의 그런 어떤 닥터스 오피스 들어가 있는 이런 물건들도 바로 메디컬 오피스 빌딩에 속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대도 꼭 뭐 10 밀리언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뭐 2 밀리언에서 5 밀리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이런 오피스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조금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괜찮고 투자에 대한 수요도 엄청납니다. 제가 몇 가지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일단 건물의 퀄리티, 그러니까 클래스에 의해서 주로 좀 결정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캡 레이트 자체가 매우 간단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물건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겠죠. 네. 지금 뭐 상황이 힘들어지고 아니면 많은 어떤 경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테넌트들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거든요. 네. 경제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뭐 닥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맨데토리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료 보건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떠오르는 새로운 커머셜 부동산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예.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컨셉이 뭐냐면 essential business. 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essential business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코로나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뭐 드럭스토어라든가 아니면 홈 서플라이. 그래서 뭐 저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의 수익을 올렸죠. 최근에. 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가스 스테이션 뭐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이센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네. 헬스케어도 분명히 이센셜 비즈니스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에 CBRE에서 나온 서베이에 의하면 85%의 투자자들이 이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recession resistant 비즈니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recession 경기 침체가 올지라도 네. 끄덕없는 네. 그런 어떤 테넌트 퀄리티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어지고요. 네네. 지금 현재도 제 클라이언트들 가운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오피스 빌딩 하면 익숙지는 않을지 몰라도 조금의 생각의 변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자본이 움직일 때는 바로 대세지 않습니까? 네. 대세가 움직일 때는 그만큼 검증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생각의 변화를 가지시고 확실한 어떤 투자의 지표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네. 근데 메디컬 오피스 빌딩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의 근처에 있다라든가 뭐 닥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에 위치한다라든가 이런 어차피 로케이션상의 특성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로케이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네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오피스 빌딩의 로케이션은 바로 디맨드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트래픽보다는 그 지역의 데모그래픽,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인컴대에 이런 가정들이 이루어져 있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큰 병원들을 끼고 있는 이런 헬스케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스 A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좀 더 새로 지어진 이런 물건들에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그런 편이죠. 그리고 또 매우 큰 장점은 아무래도 프로페셔널들과 테넌트들 자체가 프로페셔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렌트도 꼬박꼬박 너무 말씀 부리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지금 경기 침체가 앞으로 우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롬 파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신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신 것과 같습니다. 헬스케어 부동산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언급했던 앰뷸러토리 서저리 센터, 그러니까 이동 수술 센터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동 수술센터라고 해서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어전 케어처럼 한 장소에 있기는 한데 그것이 병원이 아닌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외부에 있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센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센터들 중에서 어전 케어처럼 응급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다른 의사들, 뭐 이비인후과 의사라든가 이런 의사들도 보통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병원을 예약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그런 이제 닥터 오피스 안에서 수술을 하는 시설만 갖춰지고 이 오피스 클래스가 규격 이상 보장이 되어주면은 그런 시설들을 수술을 직접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건물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동 수술 센터가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생명공학이나 연구개발 분야의 입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의 가장 69%가 그곳을 선호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R&D 자금이라든가 데이터 처리 및 유전자 배열에 대한 기술적 진보, 인구 고령화 및 의료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필요성과 같은 강력한 수요들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투자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을 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팬데믹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좀 알 거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투자자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다볼 수도 있는 어떤 지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